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암입니다. 오늘도 이번 시간에도 또 좋은 사주 하나 갖고 나와서 그동안에 공부하시는 분들 덜처봉생 또 기타 등등 상신운, 용신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상당히 좀 좋은 사주가 하나 있어서, 그죠? 좋은 사주가 있어서 운도 한번 볼 겸, 그 다음에 어떤 면이 좋은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갑인생이에요. 갑인 74년생이죠. 갑인생의 해달, 그 다음에 신미일조, 그 다음에 정유시입니다. 여기는 을의월이죠. 자, 요렇게 돼 있고 74년 10월 13일생 곤명 여자입니다. 현재 46세인가요? 48세? 48세죠. 곤명입니다. 참 운이 사주에 미치는 영향이 참 대단한 거를 이 사주를 보면서 참 실감을 합니다. 물론 선택이 왔을 때, 그죠? 선택을 해야 됐을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쉬운 걸 선택하면 좀 그만큼 올라가는 게 좀 적고, 그렇지만 정말 이악물고 열심히 노력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발전적인 사주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운을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사주 원국을 보면서 대운에서 신금일간이 해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해달이죠. 여자이므로 역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유술, 그 다음에 미오사. 현재 46세에 46세 5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대운이 5대운 46세부터 시작해서 55세까지 5대운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5대운이 현재 와 있다. 대운. 그 다음에 연도는 신축년이에요. 그렇죠? 신축년, 올해가 21년도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인데 여기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상담으로 들어왔거나 또 먼 곳에서 오셨거나 어쨌든 상담을 오신 분이 처음에 사주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여기가 기본이죠. 순행을 해서 6대운이니까 여기에서 태어나서 6, 16, 26, 36, 46이죠. 56이 여기 대운이죠. 자, 우선 여명의 일간이 신금일가, 음간이죠. 늘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음간입니다. 음간이면 어디 가서든지 양간극의 차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음간은 어떤 모양새다? 그래도 리더를 해야 되고 조금 앞을 나서려고 하는 주장이 좀 강한 이런 사주죠. 해달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달이니까 월지 격국은 상관격입니다. 상관격. 물론 뭐 이후에도 많이 보고 막 합니다만 우리 육기역술은 좀 독보적인 쪽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가 있고 간목이 있고 임수가 있습니다. 요게 월지 갖고 태어난 거죠. 여기는 정을기가 있고, 그죠? 자, 5대운에 들어왔습니다. 5대운에 사오하고 축이 붙었죠. 개신기가 있고, 여기는 경기정이 있습니다. 인묘인자, 요거는 현재 대운에 와 있는 거고, 여기도 개신기가 왔죠. 인묘인자는 똑같이 경기정이죠. 자, 요런 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용신부터 찾아볼까요? 공망을 또 빼를 뻔했네. 그죠? 갑인이면 벌써 자하고 축이 공망이죠. 근데 자하고 축이 여기 없으니까 공망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일지 때문에
연지 공망을 본다고 했습니다. 일지 때문에. 배우자궁이 공망이 연지에서 공망을 줬다는 얘기는 조상궁에서 공망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요렇게 인미 원진이 있는 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요렇게 인합도 있고 원인미 원진이 있고 그죠. 해미 목국도 된 것도 또한 우리가 봐줄 필요성은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것이 암합이죠. 간목하고 기토하고 그죠. 이것도 합의되어 있는데 이것도 합의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여러 가지로 합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기다? 유정하다. 사이가 좋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건 나중에 풀고. 자, 여기에서 용신은 바로 금일주들은 전부 다 토가 용신, 화 상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인이 용신이에요. 격은 상관격인데 정인이 용신이 되어버리니까 요거를 갖다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상관 여기 있습니다만 집중인 상관이에요. 여기는 정제가 있죠. 상관과 정인과 정제가 있다. 정제니까 어떻게 되죠? 고정수입. 그러니까 직장생활의 천성이라는 거죠. 정인에 정관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직장생활도 있습니다만 정제도 있고. 근데 상관이 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이때 잘 하셔야 됩니다. 상관이 살을 받느냐, 인을 받느냐, 비를 받느냐, 식을 받느냐, 그 다음에 제어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거죠. 상관하면 뭐죠? 일단 언행, 말을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단이 좋고 지략이 뛰어나고, 그죠? 생각하고 임기응변에 뛰어나며 무에서 유를 창조내는 좋은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나쁜 작용은 관을,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정인과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뭐라 하죠? 패인 상관이라고 합니다. 패는 마패, 호패처럼 허리에 찬다. 인성. 즉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상관적인 걸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강의나 강연 또는 어떤 뉴스나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예체능도 가능하고. 근데 정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뭘 가르치거나, 그죠? 가르치거나 말로 해서 또는 뭐 가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말을 이용을 해서 그걸 가지고 벌어먹는 직업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강사 또는 대학 교수님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일지라도 인성이 형성이 안 되면, 그죠? 정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의라는 부분이 형성이 안 되면 상관이라는 건 결국 어떤 얘기죠? 아는 것이 없이 그냥 말만 하는 스타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은 그때는 과장된 말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일제는 미토가 분명하게 편제가 있고 편인이 있고 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제에서 타고난 길 좋은 걸 타고난 거를 버리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뭐 장사를 한다거나 편제가 있으니까 이기죠. 한다거나 편인 사업자 들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이건 타고난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면 이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배절하고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편인을 갖고 있는 거 요 부분도 개성적으로는 좀 표현을 따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용신이 토로 돼 있으면 상신은 뭐죠? 화죠? 화가 들어와야 여기는 지기를 피죠. 그죠? 왜? 용신은 밥줄인데 상신은 수입 통로라고 그랬죠.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수입 통로인데 통로가 막히면 그냥 근근히 월급 타서 먹고 사는 쪽이 가장 현명하고 그런데 요렇게 지금 화가 여기에는 없어요. 해달에. 근데 절처봉생으로 이 병환 하나 들어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병환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저거가 들어와야 힘을 받고 들어와야 이 사주는 풀리는 사주입니다. 일제 살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려운 난관을 한번 넘어갔죠. 근데 배우자궁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서는 조금 뭔지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죠. 좀 썩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정인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운에서 보자는 거죠. 어렸을 때야 술대운에서 화가 임묘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서부터 16세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때까지는 해도 공부는 하긴 하는데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병화가 임묘되고 살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안 돼서 좀 불만이 많았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화가 여기서 생겨서 이렇게까지 갑니다만 여기는 밑으로 내려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밑에 내려오지 못했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들어서 내가 어떤 사회적 진출을 꿈꾸고 노력은 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죠. 화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에 떠있는데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에도 연운에서 내려앉으면 되는데 그것도 잘 소화를 못 시켰다. 그래서 이 26세 이후에 요게 이제 26세 이후에 신대운에 들어서면서부터 26세부터 35세까지죠. 이때부터 신대운 들어서 여기에 이제 무토 정인이 들어왔고 상관이 들어왔고 그죠? 그 다음에 경금, 겁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내가 정인의 그 선택이 세 개죠. 상관, 임수, 그 다음에 경금, 겁재, 무토, 인성. 이 세 중에서 이분은 선택을 하기를 어떤 걸 선택을 했어요? 무토라는 인성이라 해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 선택에 의해서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갔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하게 오죠. 왜? 상신운이 화라고 그랬습니다. 토가 용신이고 상신이 화기 때문에 화가 내려앉는 36세 이후의 36세부터잖아요. 요게 30년, 이게 30년이죠. 10년, 10년, 10년이니까 30년인데 30년의 운을 받아들일 때 여기서 정리라는 것을 내가 폐인상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을 내가 허리에 차지 못했다. 남들이 인정하는 자격을 허리에 차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기회가 있어도 잡지를 못해도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단계가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죠?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못하고 여기에서 빌빌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운이 좋다고 해서 그걸 다 잡을 준비가 돼 있고 잡아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항상 거기에서 머물러서 늘 거기에 힘들게 가는 중이다. 그래서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36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5세까지죠. 여기 미에서는 어떻게 되죠? 화왕절에 들어왔습니다. 화왕절에 들어왔는데 미토 정화가 살이 들어가 있죠. 편인의 살. 그러니까 이때보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긴 했지만, 그렇죠? 낫긴 했지만 내 마음에는 쏙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참 운이라는 게 그렇죠. 여기서 화가, 여기는 정화가 들어가 있죠. 여기는 병화 정화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병화죠. 이 상신들이 그 음과 양간을 설명하는 거죠. 음과 양간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이라는 정화에서 미에서 정화를 움직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오대원에서는 병화와 정화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현재 여기 있다. 그죠? 5대5는 4, 5에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주를 실질적으로 풀어가는 거죠. 전반적인 그 읽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말씀드려도 수업 시간 늘 얘기하죠. 1분 내에 다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1분 내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어렵습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30초만 파악 다 하더만요. 자, 그래서 5대운에 와 있고, 현재 운이 5대운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신축년이다. 요 두 개를 가지고 이 사주와 비교를 해서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상신이 5대운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그랬죠? 5대운에서 절초봉생으로 계수가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계수가 올라와서 이 5를 쳐버립니다. 자, 그럼 이분은 정화가 좋은 거잖아요. 살인데 힘들게 역경을 이겨내서 잡아내는 거고, 5에 와서는 4, 5 두 개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운, 돈이 들어오는 금 들어오는 좋은 운이 이 미에서는 어떻게 와요? 쬐그맣게 옵니다. 그죠?
쬐그맣게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양간이 큰 거하고 조그만 게 같이 들어오죠. 조그만 거 타고 올라오다가 큰 거, 작은 게 나눠지고, 나중에는 큰 거 하나 남죠. 이 거꾸로 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바로 탔으면 거꾸로 내려가지만. 그러니까 작은 거에다가 그것이 다시 요만큼 커졌다가 그만큼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5대 운에 들어와서 46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개수가 여태까지 썼던 작은 수입 통로, 끼죠? 정화. 수입 통로를 개수가 땡 하고 때려버리죠. 그냥 펴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 축 속에 정화가 임묘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 늘 얘기를 했죠. 축 속에 임묘되는데 하나 남은 거, 사화가 하나 남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상을 벌어왔던 작은 수입 통로를 버리고 크게 뚫린 새로운 큰 수입 통로를 맞이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직업 전선에서 또는 하고 있던 일에서 새로운 수입 통로, 새로운 일 쪽으로 건너타야지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2년 전인가요? 한번 물어봤죠? 1년 전이니까 2년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까? 어떤 사안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석사였는데 박사과정 밟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라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무조건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성과고 기회가 이렇게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벌어먹던 작은 거, 조그만 거는 버리고 다시 큰 거를, 조그만 건 버리고 큰 거를 맞이해야 될 운이 대운에서 허락이 돼 있다는 거죠. 운이 옵니다. 그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격이 돼야 되죠. 그러면 석사를 갖고 있는 조그만 자격보다는 박사를 갖고 있는 큰 자격을 주어졌을 때 나한테 오는 운을 내가 받아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언제 오냐 이거죠. 5대 운에 46세부터 55세 사이에 들어오는데 언제 오냐. 그러면 병화가 같이 뜨는 날 들어오죠. 용신과 상신 들어올 때. 그게 언제예요? 내년도 신축년의 다음에 이민년도죠. 이민년도 22년도에 입춘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신축년도 21년도가 신축이라는 곳에 하고 내년하고 지금 현재 갭이 몇 개월이 남았죠. 그 몇 개월 남은 갭을 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도 하시고 힘들고 막 왜? 올해 신축년이라는 거에서 경기정, 다시 말해서 용신도 그렇고 상신도 그렇고 반씩 쪼개져서 반이 임묘되어 있어요. 용신상신 임묘되면 일간이 어떻게 돼요? 매우 힘들죠. 상신 2개, 용신 2개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씩 임묘가 돼버리니까 그만큼 근력이 딸리고 힘이 들고, 그죠? 그 다음에 나한테 옆에서 힘이 되어주던 사람들도 조금씩 뭔지는 모르지만 나하고 좀 멀어지는 관계. 그거 나쁜 관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운에서 올해의 신축년도 나머지 운만 잘 넘어간다면 내년부터는 새로운 운을 맞이한다. 언제 온? 대운에서 들어오는 5에서 들어온 이 사화를, 그죠? 정화를 타고 계속 오던 것을 사화로 바꿔 타는. 그러니까 작은 수입 통로에서 큰 수입 통로로 또 정관이죠. 정관이니까 여태까지 살이라고 하는 건 탔지만 힘들었지만 정관이니까 그렇게 힘도 많이 안 들면서, 그렇죠? 안 들면서 큰 관직, 보직, 그 다음에 수입 통로도 같이 겸사하는 게 이거 갈아타는 운이 언제다? 내년에 갈아탄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진짜 죽자 살자 이러면서 또 이 박사를 성취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참 너무 흐뭇하고 너무 참 기분도 좋기도 하고, 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걸 타고 오는구나. 근데 지금 요새 과로해서 좀 피곤하시답니다. 그렇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요 올해만을 잘 넘어가면 또 다음 달이면 올해 중에서 지금 술달인데 다음 달은 해달이면 여기 또 사가 또 올라오죠. 근데 올해는 조금 힘이 들긴 할 거죠. 왜? 용신도 임묘됐고 상신도 임묘됐죠. 이번 달이. 다음 달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번 달 뭐 어떻게 잘하면 조금씩 이제 회복세에 올라가서 올해가 축년인데 내년에 2년 들어가면 이제 이때부터는 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죠? 새로운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주어진다. 왜? 그만큼 이분이 준비를 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됐다면 이분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에서 운 이만큼 운인데 이만큼 오다가 점프를 해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만큼 시간이 가고 이렇게 오다가 펄쩍 타는 건 쉽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기까지 그분이 얼마만큼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자격을 위해서 내 스펙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내년부터 들어오는데 21년도부터 그럼 원래 요것이 뭐죠? 처음에 용신이 폐인상과 내가 아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정인의 정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즉 가지고 상관, 말로 떠드는 직업, 교수직이나 강사직, 또 그다음에 교육직, 교육계통에서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관리직이라든가 지시하는 쪽에 또는 예능 쪽에 또 강의하는 쪽 이런 쪽이 있었는데 몸으로 막 넘어오면 지금 에너지가 너무 과소비가 돼요. 그렇죠. 물론 이 축설미가 있으면 여기에서 손재주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고난 거는 상관을 쓰다. 공부한 걸 가지고 페인 상관을 쓰라고 나온 것이지 식신을 쓰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식신을 쓰려고 그러면 조금 힘이 들죠. 그러니까 몸을 너무 과로하면은 에너지가 숑 하고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관리직에 들어가면 이제 에너지가 철철 넘치죠. 인성을 쓰고 상관을 쓴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몸보심 좀 잘 하면서 몇 개월 남았는데 내년 오기를 참 기대가 되는 사주입니다. 차후에 5대운 지나서 이제 56세 가면 4대운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뭐 볼 것도 없죠. 그죠? 4대운에 가면 막 이 정관, 여기서는 이제 올라타를 하고 이제 환골 탈퇴라고 그러죠. 5대운에서. 5대운에서 환골 탈퇴인데 이 56세부터 또 65세까지 들어가면 또 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보면 완전히 그냥 좀 뭔가가 되겠죠. 좀 현재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한힘하고 어깨에 힘주고 좀 이렇게 좀 우리말로 출세 정도 가도를 달리고 있겠죠.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진에 가서 이때가 되면 이제 66세 이후에는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화가 살아있어요. 그래도 명예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진대원부터는 조금 여유를 갖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그러니까 66세, 7세 이때 가서 조금 여유를 갖고 좀 이렇게 한직에 좀 있으면서 이렇게 좀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사주죠. 우리가 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이런 사주 만나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좋은 거는 뭐냐면 신대운에서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피땀 흘려서 공부를 하고 자격을 했다는 것이죠. 정인이 용신하고 이렇게 됐다고 다 이렇지는 않죠. 왜?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하면 결국 내 거가 안 되니까 내가 맨날 그렇게 산다. 해달의 신금일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된 분들 많이 있는데 그 인성이 화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성이 부족이라. 왜 그러냐면 자하고 축에서 만약에 수행을 했다고 보면은 자하고 축에서 편인만 들어오죠. 여기서 정인이 들어옵니다. 편인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인에 들어와서 사실상 공부라는 어떤 것을 굉장히 좀 많이 해갖고 관인이 들어오니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 왜?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서 못해서 결국은 여기서 또 누그러지고 힘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교차해서 겹쳐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늘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좋은 얘기 할 때는 막 상담을 힘도 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뭐 어떤 한숨 나오고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상담한테 받으신 분한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개운을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알아듣고 실행을 하면 개운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 닥치겠죠.
사대원까지 받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원진이 껴 있어요. 조상궁에서, 원국에서 보면, 운에서는 참 괜찮은 편이죠. 원진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상궁하고 합수는 믿는 믿죠. 그렇지만 원진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래도 조상궁을 좀 조상님들을 위해줘야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의되어 있죠. 또, 이렇게도 합의되어 있고, 여 부모님에서도, 조상들을 모시기를 굉장히 극진히 하시고, 또, 제사 같은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참 정성을 많이 들이는 부모님이십니다, 여기서. 그런 형성이 돼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성질 좀 부리지 마세요. 성질 한번 부리면 손해납니다. 그죠? 왜? 여기 살이 있고 편인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때에서 살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다 수렴을 할 수는 있는데 상관이 있고 살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성질이 나면 참타보다 성질을 내면 이렇게 좀 풀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손해가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좀 성질을 한 번씩 죽이자. 그리고 좀 급한 성격이 또 있어요. 여기서는 느긋한 것 같은데 은근히 급합니다. 은근히 급해요. 그래서 은근히 급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만 놓고 좀 천천히 차근차근 나가면 앞으로 좋은 내년부터도 그죠? 벌써 목화가 쫙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 보기 드문 사주인데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참 좋은 사주입니다. 아무튼 이분은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남았죠? 여기에서 8년, 여기에서 10년, 20년 가까이네, 그죠? 여기서 여유가 있으니까. 아무튼 부러운 사주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